다음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6년 전인 2014년에 있었던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납니다. 밤새 잠 안 재우고 때리다가 쓰러지니까 수액까지 놔주고 또 때린 그런 사건이요. 네, 군은 처음에는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요. 스트레이트는 당시의 진실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짧게 정리했습니다. 2014년 4월 7일 28사단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후 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선임병들과 음식을 먹다 폭행을 당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사인은 폭행이 아니라 음식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28사단 검찰은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육군은 연대장 등 간부 3명을 조직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4개월 뒤 윤일병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밤새 잠을 안 재우고 가해자들이 돌아가며 배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의 상태가 악화되자 수액 주사까지 놔주고 또 때렸습니다. 폭행은 3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군 검찰은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며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고집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게 왜 살인죄로 기소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헛웃음을 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법에 문외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군은 급하게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검찰은 사인을 폭행으로 정정했고 가해자들의 죄목도 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주범인 이모 병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31시간을 때렸습니다. 31시간. 그런데 군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상해치사,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네. 게다가 사망 원인은 질식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유족이 확보한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과 영상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토대로 도대체 누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는지 다시 추적했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한 2014년 4월 7일 밤 스트레이트는 당시 검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검시가 시작되자마자 시신 여기저기에서 폭행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양심으로부터 10.5 낭심으로부터 10.5 타박한 무릎뼈로부터 9cm 위에 3.5 곱하기 3.5 곱하기 3 타박한 3 특히 가슴부터 배꼽 바로 위까지 상반신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시에 참여한 군의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심폐소생술하면서 아마 이것도 아마 골절되면서 지금 보면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렇게 멍이 들어요? 예. 복부까지요? 그러니까 이 멍이 내려오는 거지 여기를 눌러서 생긴다기보다는 이쪽을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멍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우측 5번부터 10번, 좌측 3번부터 10번, 그리고 좌측 뒤쪽 12번까지 거의 모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비장과 장관막도 파열됐습니다. 심지어 윤일병의 의무 기록지를 보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크레아티닌은 폭행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괴사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신장을 망가뜨려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검 결과는 질식사 추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외상 및 질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돼. 스트레이트는 한국 법의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이정빈 교수에게 방대한 기록을 보내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록을 검토한 뒤 스트레이트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멍이나 갈비뼈 골절이 정말 심폐소생술 때문일까? 등자, 다리. 다른데 멍이 하나도 없고 여기만 있었다 그러면 이건 맞아서 온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사 정도 됐으면은 다른데 밑에 뽀뽀뽀뽀 이런 데가 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건 꽤 맞추기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이 교수는 다른 건 몰라도 1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폭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부러졌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상하고 12번은 절대 부러질 수 없는 거고 사망원이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는 구타. 그 전서부터 또는 당일 맞아서 생긴 저혈량성 속호. 이 교수 외에 또 다른 법의학자 2명도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검인은 왜 질식사라고 했을까? 당시 부검은 국방부 법의관 윤모 씨가 담당했습니다. 그는 헌병 수사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28사단 헌병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윤일병이 실려갔던 민간병원 2군데의 의사에게 들었다며 기도에 음식물이 꽉 차 있었다. 기도가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병원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밥풀 크기 정도의 음식물이 걸려서 뺀 적 있으나 소량이었습니다. 다량의 음식물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추정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28사단 헌병 수사대는 그런 말을 들었다며 질식사로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28사단 헌병 수사관을 2달 가까이 기다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인에 대해서 네. 그 기도폐해성 질식사에 대한 얘기를 민간 병원에서 들으신 게 맞습니까? 그걸 제가 왜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다는데 민간병원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들으신 게 맞으세요? 대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저는 이미 다 조사를 받았고 이렇게 저는 제가 굳이 대답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군은 왜 사건 초기 질식사라고 결론냈을까? 그리고 나서도 왜 넉 달 동안 계속 질식사를 고집했을까? 4월 7일 윤일병이 사망한 지 3시간 뒤 군은 서둘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중요 사건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 제목부터가 기도 폐쇄 사망, 즉 질식사입니다. 부검도 하기 전에 이미 국방장관에게 질식사라고 보고한 겁니다. 부검을 담당했던 국방부 법의관은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장관에게 전달된 보고서를 봤습니다. 유족들은 군 내부에서 질식사로 방향을 미리 정해놨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보고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이 보고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명령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검이한테 바로 그 부검을 하러 가기 전에 이 거의 명령처럼 그 문서가 전달이 되니까 사인은 이미 여기에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누가 사건을 감추려고 했는지 진실을 향한 싸움이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유족들이 당시 헌병 수사관과 부검이 등 관련자들을 여러 명 고소했는데요. 군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 내부 문제를 군 검찰이 수사하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군 사법 조직 자체가 폐쇄적입니다. 윤일병 사건만 보더라도요. 28사단 헌병대가 수사하고 28사단 검찰부가 기소하고 재판은 또 28사단 보통 군사법원이었습니다. 모두 28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곳이잖아요. 이건 마치 왼손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오른손이 재판하는 꼴이었습니다. 왼손이 기소하고 오른손이 재판한다.
이런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개혁 시도는 매번 좌초했습니다. 군 수뇌부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 남한에 온 북한 이탈 주민 강지은 씨. 강 씨에게 나란 일을 한다는 2명의 남자가 적응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남아있던 강 씨의 동생을 통해 정보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강 씨의 동생이 북한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 씨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남자는 강 씨를 돕기는커녕 이런 처지를 이용해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강 씨는 1년 넘게 성착취가 이어졌고 2번의 낙태까지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에서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해주는 방법 그런 거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를 이제 심장소비까지 몇 번씩 다 들었는데 살인사라고 자꾸 꿈속에서 막 그런 악몽 같은 걸 자꾸 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국군 정보사령부 현역 중령과 상사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군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강 씨는 다시 악몽 같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군 검찰이 음성 파일 2개를 들려줬는데 놀랍게도 가해자가 녹음한 성폭력 당시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에 일어났던 일보다 그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녹음을 저한테 들려줬던 일이 몇 배 때는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법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사실상의 2차 가해. 피해 사건의 당일날에 그 음성을 온전히 다 듣게 하고 의견을 말하는 이런 일은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리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된 상황이 달라 조사가 필요했다. 인권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습니다. 왜 민간인이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군 사법기관이 다루냐는 점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서도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군 입대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군사법원의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탈영이나 학명같이 군의 특수성과 관련된 범죄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굳이 군 사법기관이 다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군대를 위한, 군인을 위한, 군인에 의한 저는 조사를 지금까지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인이 결부된 거라면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군사 재판을 받지 않고 군검찰의 그 조사를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요구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사단장 마음이 헌병대장 마음이야. 헌병대장 마음이 대대장 마음이고 동병상련이죠. 가제는 개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들은 어떤 입장에 있어요? 지휘관의 입장에 서게 되죠. 병사들이나 그 병사의 가족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겠습니까? 그렇게는 잘 안 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현역 군 법무관들도 직접 나서서 단체로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평시에 군사법원을 없애려고 하면 이런 현실적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애감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설을 했죠. 우리들을 고려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군사법 개혁을 해달라. 그러나 개혁은 좌절됐습니다. 군 수뇌부가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당시 사법개혁위원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박 전 장관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위원으로 참석해 반대했다. 군 조직의 특수성, 지휘권 확립 논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개혁은 끝났습니다. 2008년 5월 군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보복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군 법무관 2명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걸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이제 그 군사법 개혁 추진하면서 법무병과에 대한 그런 제도 개혁을 요구한 것이 이제 지금 육사 나온 그 법무관 현재 법무관에게는 좀 찍혔다. 그래서 눈밖에 났기 때문에 아마 지용준이는 아마 되게 좀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개혁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30개인 1심 군사법원을 5개로 줄여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2심 군사법원은 아예 폐지해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방안입니다. 사단별로 93개나 있는 군 검찰 조직도 대폭 축소해 장관과 참모총장 직속으로 4개 만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 승인을 받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다 폐기된 그 법안 그대로입니다. 현재의 군사법제도는 1948년 미국을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둔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토까지 압송해서 재판하기 어려우니까 군사법원을 따로 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 3시간이면 모두 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군의 특수성을 강조해왔던 대만은 2014년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 많던 게 왜 자꾸 줄어들겠어요.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5개만 있어도 되는 걸 그동안에 80개, 90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 왜 그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지를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게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